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좀 더 재밌고 신나고 폭넓고 편안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개인 채널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장원재TV, 장원재의 세상 만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국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바로 3대0으로 이기다가 3대3 무승부로 끝난 가슴 아픈 경기인데요. 이날 한국 선수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의 뛰지를 못했어요. 아마 중국한테 연패를 하면은 사실상 올림픽 본선은 고사하고 1차 예선에서 짐을 싸야 된다는 중압감에 눌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초반 한 20분 정도는 거의 하프라인을 못 넘어갔고요. 31분에 중국의 그 리와연이라는 선수의 슛이 한국 골포스트에 맞고 나옵니다. 저는 요 때가 이 경기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갑자기 확 깨어났거든요. 믿져야 본전이다. 2판 4판이다. 그런 생각을 팀 전체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분 후에 바로 득점하죠. 83년 세계 청소년 대회 4강의 주역 신현호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자마자 이제 얼리 크로스를 날립니다. 그거를 김종건 선수가 헤딩으로 가운데로 떨궈 놓고요. 김종부 선수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아주 센스 있는 패스를 합니다. 가슴 트래핑을 하는데 밑으로 떨구는 게 아니라 가슴 트래핑으로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김종건 선수한테 2대1 패스를 하죠. 그래서 김종건 선수가 그 골키퍼와 수비 3명이 뭉쳐져 있는 사이에서 거의 쓰러지듯 하면서 왼발 강슛을 날리는데 이게 아주 통렬한 골로 연결이 됩니다. 1대0. 중국은 일방적으로 앞서다가 이렇게 당하니까 굉장히 당황했고요. 3분 후에 한국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월드컵에도 출전하는 김삼수 선수가 이제 왼쪽 허리였는데 하프라인에서부터 쭉 치고 들어가서 자로 잰 듯한 크로스를 날리죠. 이거를 김종부 선수가 아주 포탄 같은 헤드업 슛으로 연결해서 2대0을 만듭니다. 전반 끝날 때까지 한국의 우세는 지속이 됐고요. 후반 5분에 한국의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팀이 옵사이드 트랩을 걸려고 했는지 수비진이 굉장히 앞으로 나왔고요. 이때 김종부 선수가 영리한 헤딩 패스, 스루 패스처럼 수비진을 뚫게 되죠. 그래서 김종건 선수가 10m, 10여 미터 정도를 단독 드리블을 하다가 아크서클 오른쪽 부근에서 왼발로 또 다른 슛을 성공시켜서 이제 3대0을 만듭니다. 김종건 선수는 이날 골 2개가 다 왼발 슛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조금 방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이제 중국이 코너킥을 얻었고요. 지아시우 취엔 선수가 깔끔한 헤드업으로 한 골을 만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20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한국 선수들이 힘이 빠졌는지 이 활동량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방전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65분에 이제 왼쪽 윙이었던 이태영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되죠. 그리고 김종건 선수가 이제 미드필드에 있다가 이제 그 날개 쪽으로 오른쪽 날개 라이트 윙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김종건 선수가 이날 가운데에서 굉장히 배분을 잘해줬거든요. 근데 오른쪽 윙으로 가니까 그 배분 능력이 조금 이제 발휘될 기회가 없어졌고요. 또 3대0이 되니까 신현호 선수를 빼고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유동관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이게 조금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고요. 79분에 리우하이꽝 선수, 한자로는 버들류자에 바다해자에 빛광자를 쓰는 선수였죠. 20살에 186cm 장신 스트라이커였는데 홍콩과의 경기에서는 출전 안 했습니다. 한국전을 대비한 비밀병기였죠. 이때 한국의 이제 수비수 전종선 선수와 이문영 선수가 이제 패스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백패스 룰이 없을 때거든요. 전종선 선수의 백패스를 리화이광 선수가 가로채가지고 그 골문 앞에 있던 수비수 2명을 제친 뒤에 아주 재치 있게 그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대2. 그리고 84분에는 크로스를 아주 아크로바틱한 발리슛으로 역시 그 리우하이광 선수가 득점하면서 경기는 3대3으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한국이 왜 졌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 부족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국의 프라비트 코치는 한국 선수들이 나이가 어려서 노련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태국 언론에서는 요 경기가 끝나고였는지 아니면 이제 시리즈가 다 끝나고였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세계 4강이라는 거는 청소년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성인 축구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축구 칼럼을 하나 실기도 했었죠. 이때 한국 대표팀은 평균 연령 19.7세 사상 최연소의 대표팀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팀도 평균 연령 23.5세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이때는 이제 프로축구가 막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27살, 8살 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은행원 준비를 한다든가 선수들이 이제 슬슬 축구 훈련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27, 28이면 노장이라고 했고요. 뭐 대학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반 이상 뽑혀나가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지금과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다고 해도 그래도 19.7세 평균 연령이라는 거는 대표팀으로서는 아마 전무후무한 앞으로는 다시 나오기 힘든 기록일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83년 9월에 이태호, 최순호, 변병주, 박경훈, 최인영 등 5명의 베테랑이 박종환 감독의 지도 방식에 반발해서 태릉 선수촌을 퇴촌하는 사고가 납니다. 이제 박경훈 감독님이 그때 뭐랄까요, 이제 뭐 자필로 뭐 사유서도 쓰고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왜 이제 퇴촌할 수밖에 없는가? 박종환 감독님의 지도 방식, 물론 지금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이제 왜 이 선수들이, 이 베테랑들이 이런 행동을 했나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2가지를 기억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올림픽 예선 전에 이 선수들의 5명 태릉 선수촌 탈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KBS가 한국 축구, 이번에는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가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팀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 연습 경기를 하는 모습을 쭉 이제 촬영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중에 모 선수가 문전 앞에서 헤딩슛을 했는데 그게 원바운드로 크로스바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박종환 감독이 그때 그 선수에게 막대기를 갖다가 때려도 들어가겠다 라면서 이제 힐난하는 대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3대3으로 비긴 뒤에 11월 5일 홍콩과의 경기가 있었죠. 이 경기가 또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 스코어가 0대0이었고요. 이승희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걷어차서 퇴장을 당합니다. 수적인 열세였죠. 그리고 41분에는 홍콩 팀이 완전히 이제 단독 찬스를 맞았는데 김풍주 골키퍼가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바람에 0대0으로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 열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고 올림픽 이제 본선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막 끌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한국은 중계반을 태국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만든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때 중계반이 이제 한국의 라커룸으로 들어가죠. 그때는 라커룸에서 작전 지시를 어떻게 하나를 보여주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 팀의 코치분이 그 카메라를 필사적으로 가립니다. 트레이닝복으로 막 이렇게 가리고요. 그러니까 화면은 이제 하얗게 그 옷에 가려져 있고 뒤쪽에서 선수들이 뭐 하나, 둘 뭐 하는 소리도 나고 뭔가 이렇게 둔탁하게 퍽퍽 소리도 나고 뭔가 조금 지금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저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후반전에 한국은 다른 팀이 됐습니다.
페널티킥도 2개를 얻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일방적으로 홍콩을 몰아붙이면서 4대 0으로 이기기는 했는데, 과연 그때 썼던 방법이 비상수단이라는 방법으로 미화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 경험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은 제 생각에는 예측을 벗어난 사건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종합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판단할 여유가 없을 때 결국은 사람은 직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직감이라는 건 결국 총체적 판단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때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은 경험이 아닌가. 경험은 책으로도 배울 수 없고 오직 직접 겪어야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